우리가 일상 언어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사람 콧대가 높다. 본심 세가지고 숙일 줄 모르는 사람이 콧대가 높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긴 대로 사람이 노는 거니까. 외모 비하가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긴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동양학 박사 송재우입니다. 여태까지 사주 얘기를 많이 했죠. 채널 이름도 사주 한입이에요. 사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루는 채널인데요. 근데 동양학이 사주만 있지가 않거든요. 관상, 풍수, 수상학 되게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관상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특히 여자분들이 해당되는 얘기가 많으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통 여자분들 현재 사귄 남친이라든지 앞으로 사귈 남친이 궁금해서 뭐 철학관에 사주 보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사주도 훌륭한 도구이기는 한데 사주 못지않게 관상도 굉장히 훌륭한 도구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내가 남친을 사귀고 있다, 아니면 남편이 있다, 현재 그렇게 내 옆에 남자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오늘 이 영상이 유의미할 거예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 그 사람 남자의 이마로 남자의 삶의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얼굴에 비중이 있어요. 이 정수리부터 눈썹까지가 상정, 상부죠. 눈썹부터 코끝까지가 중정, 중부, 그리고 코끝부터 턱까지가 하정, 상중하, 그렇게 3단계로 나눠서 본단 말이에요. 관상학에서는. 근데 그 중에서 흔히 말하는 상정, 이마 부분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이마가 좁고 낮은 사람들, 저도 해당이 되죠.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선 사람들이에요. 장점이라면 순간적인 상황 판단력이 빠르다는 거, 그리고 고민하기 전에 행동으로 실천을 한다는 거, 리더십이 있다는 게, 그게 되게 장점인데 나쁘게 말하면은 충동적이라는 거죠. 심사숙고함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직장 같은 경우는 직장 상사들한테 머리 숙이는 게 잘 안 되고, 이렇게 이마가 좁고 낮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직형 인간이 아닌 거예요. 나가서 자영업을 한다든지 예체능에서 활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전문 기술을 가지고 프리랜서 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직장이라든지 공직이라든지 조직에 친화되는 인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많이 벌 수 있어도 승진이라든지 지위를 얻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어요. 이마가 좁고 낮다는 게. 반면에 이마가 넓고 높으신 분들은요, 조직 친화적인 인간형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보다 윗사람한테도 머리 숙일 수 있고, 나보다는 조직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행동보다 생각이 먼저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솔하지가 않은 거죠. 심사숙고할 수 있는 거고, 이마가 좁고 낮은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발등의 불을 잘 끄는데, 이마가 높고 넓은 사람들은 두수 세수 멀리 넓게 내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이마를 가지고 이 사람의 삶의 방식, 직업적성, 라이프 스타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좀 단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돈을 벌고 어떤 성과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다 싶으면 이마가 좁고 낮은 남자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사회적 지위를 높게 얻고 내가 사모님 소리 듣고 싶고 좀 더 삶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싶으면 남자분 이마가 높고 넓은 남자분의 이마를 가진 분들하고 사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남자분의 코를 가지고 그 남자의 줏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언어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사람 콧대가 높다, 본심 세가지고 숙일 줄 모르는 사람이 콧대가 높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긴 대로 사람이 노는 거니까. 외모 비하가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긴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공통적이긴 한데 콧대라는 거 자체가 그 사람의 주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만의 뜻을 굽히지 않는 거. 콧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코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중심이 잘 잡혀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코만 너무 크면 어떻겠어요? 설득이 안 먹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아집이 빠지기 쉽겠죠? 참고로 코와 더불어가지고 양옆에 광대뼈가 있잖아요. 코가 그 사람의 주체성이라면 양 광대뼈라는 건 주변 사람들의 얼만큼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남친이 광대까지 발달해 있으면 어때요? 주변 사람의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일을 할 때도 협업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협동심이 뛰어나다는 거고, 자기 홀로 자기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근데 광대뼈가 발달해 있지 않고 코만 발달해 있다는 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일을 할 때도 누가 나를 도와주길 원하기보단 자기만의 길을 혼자서 가려고 하는 외골수적인 기질이 되게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코가 너무 작은 것도 좋지가 않은데 코가 너무 큰 것도 그래 좋지가 않아요. 코 크기가 작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줏대가 너무 얕다는 거고, 코가 너무 크면은 이 설득이 안 먹힌 거에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는 거지. 지멋대로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의 턱으로 남자의 야망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분들 특히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내 남자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걸 원하시잖아요. 근데 돈 버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턱이 발달하신 분들, 이게 흔히 말하는 좋은 관상과 미남의 기준이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생긴 얼굴과 이 능력 있는 관상, 복 있는 관상 좀 괴리감이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시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턱이 발달하고 튼튼하다. 그게 극치가 된 게,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사각턱이죠. 턱을 관상학에서는 노복이라고 표현을 해요. 노복, 하인을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재산이 많으면은 내가 관리해야 될 물건과 돈이 많으면 나 혼자서 관리가 안 되잖아요. 주변에 그 재산을 관리할 다른 사람이 필요하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 개념이죠. 옛날엔 하인인 거고, 그 정도로 혼자서 관리를 할 정도의 재산 이상의 것을 모을 수 있다고 해서 노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수성가형이고 말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그게 극치로 발달돼서 사각턱인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성공을 되게 크게 얻을 수 있다는 의미죠. 우리 재벌 회장님들 같은 경우 흔히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단순히 뚱뚱하고 살찐 게 아니라 진짜 턱골격 자체가 다른 거. 욕심의 극치인 거예요. 욕심이 많은 만큼 노력을 그만큼 하고, 노력한 만큼 성과도 내고, 성과를 내는 만큼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남자로서 그런 사람들이 큰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남들보다 좀 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유의미하게 어디 가서 돈 자랑을 할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수성가형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눈썹으로 그 남자의 성과를 알 수가 있어요. 남녀 공용이긴 한데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눈썹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이 사람 대하는 태도, 인간미를 보는 거예요. 눈썹이 막 꼬불꼬불 꼬여있고 막 수컷내이처럼 진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대인관계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속이 꼬여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 답이 나오죠. 이마 함몰된 연예인 있고 턱이 발달하지 않은 연예인도 있고, 다른데 못생긴 연예인들이 있어도 연예인들이 하나같이 눈썹이 못생긴 연예인들은 없어요. 하나같이 한 방향으로 길게 수려하게 쭉 뻗어져 있죠. 길수록 좋은 거예요. 여기서 길다 짧다의 기준이 눈보다 기냐 짧으냐 그걸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눈썹이 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길게 힘있게 뻗어 있는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연애에 있어서 여자인 나한테 얼만큼 친절하게 대해줄 거냐, 배려를 해줄 거냐, 그런 것도 많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결혼하더라도 나와 내 자식을 어떻게 대하는지, 눈썹이 짧고 막 꼬여있고 막 털이 가지런히 놓여있지 않으신 분들은요, 대인관계가 좋기가 어렵습니다. 좀 속되게 말하면 성격이 꼬여있는 거예요. 흔히 우스갯소리로 죽눈썹이라고 하죠. 눈썹 두껍고 막 가지런하지 않고 못생긴 눈썹을 죽눈썹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스님처럼 산속에서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극히 좋지 않다는 의미이죠.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남자의 이마로 그 사람의 삶의 방식,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고, 내가 만나는 코로 그 사람의 멘탈적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 같은 경우 그 사람의 능력적인 걸 보고, 코가 멘탈적인 걸 보는 거겠죠. 턱은 그 사람의 목표의식, 야망을 보는 거예요. 뭐 야망만 크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은 야망이 큰 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그만큼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 눈썹은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럼 결혼하면은 배우자인 나, 그리고 나중에 생길 자식을 대하는 태도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게 외모라고 하면 보통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그런 걸로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관상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재능, 태도, 역량, 심지어 건강까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원하시는 거는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도 공통적으로 그 남자가 나한테 친절하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인생의 비전도 크고 줏대 있었으면 좋잖아요. 그런 거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관상을 보시고 남자를 선택하시면은 좀 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연애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주 한입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